대한민국 서울의 한 고깃집. 이곳에는 상당히 럭셔리하고 부유한 모습을 한 이탈리아의 젊은 여성이 무슨 일인지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식당을 방문한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고깃집에서 고기를 주문하여 먹기도 전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국 남자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들어온 장소가 식당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소피아 로마노, 내 딸아. 너는 도대체 아시아 남자가 왜 그렇게 싫다는 거니? 내 딸이 인종차별이라도 한다는 말이냐? 난 그런 딸은 필요 없다. 그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아니다. 알겠니? 나 원참 아시아도 아시아 나름이지. 한국은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판국인데 이해를 못하겠구나.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아버지도 그때 그 한국분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다. 저는 그날 이후로 동양인 남자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국인 남자에 대한 환상이라고 해야겠네요. 우리 집안의 절대 권력인 아버지의 저러한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의류 사업을 통해 큰 부를 이룩하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재벌의 지위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입김이 강하신 분도 아버지셨죠. 아버지의 말은 곧 진리요 법이었습니다. 그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곧 우리 가문에서 퇴출당하겠다고 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었을 정도니까요. 제가 동양인 남자를 기피하게 된 것에는 아버지와 다른 가족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기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대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열풍에 힘입어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과 더불어 인기가 급상승했죠. 그 시기에 저 또한 다른 여자들과도 다를 바 없이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한국인 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수소문 끝에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었죠. 스스로 한국 남자라고 칭하고 다니던 그 남자는 붉은 옷을 입고 온몸에 금치장을 두른 채 늘 자신감이라고 해야 하기에는 조금 과한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희한했던 것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워낙 어릴 때 이탈리아로 오게 되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 저는 한국 남자가 제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좋다고 했을 정도로 환상이 이성을 잡아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그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제가 남자친구에게 빠져있던 때라 아무런 의심도 없이 큰 돈을 건네주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죠. 애초에 그 남자는 제가 재벌집 딸이라는 것을 알고 고의로 접근하여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수작에 당한 저의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동양 남자라면 특히 한국 남자라면 치를 떨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사업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맡겨진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주 기분 나쁜 경험을 했죠. 그곳에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보니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있었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아시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였죠. 한국분이라고 하셨죠? 한국에는 지사를 오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회의 중에는 발언을 최대한 자중해 주시고 굳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의가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의 중에 말을 하지 않을 거면 회의 참석은 왜 합니까? 그리고 한국 지사 오픈은 회장님께서 진행하시던 부분이고 미래 가치가 높아서 회사에도 큰 이익이 될 텐데 왜 오픈하지 않는다는 건지? 글쎄, 제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니까 지금은 제 말을 들으세요. 원래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 성격인가요? 하긴 거짓말도 잘하시겠지. 아니, 이게 무슨...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사사건건 그 남자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누가 보면 전생에 원수를 졌나 싶은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제가 상사이고 이미 회사 사람들은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판국인데 그 한국 남자는 그딴 거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저에게 대들곤 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우리 둘은 개와 고양이처럼 만나기만 하면 싸워댔죠. 보다 못한 다른 파트너분들이
저희를 중재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실은 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이 워낙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아버지가 직접 회의에 참관하기 시작했고 그 회의가 끝나자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는 파트너들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니 그렇게 나를 세우고 말하지 말고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이죠. 저 또한 그러한 내용들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 한국인 남자만 보면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대학생 과제 프로젝트가 아닌 실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의 프로젝트이다 보니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비록 저 한국인 남자가 진절머리 나도록 거슬리기는 하지만 말이죠. 저의 열정적인 모습에 아버지는 꽤 흡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직접 참관하신 아버지는 저와 한국인 파트너의 신경질적이고 과열된 모습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회의 중 저의 의견보다는 한국인 파트너의 의견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시는 모습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버지가 그러니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회의를 마치고 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인 파트너와 감정 다툼을 그만두고 화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를 부추겼죠. 그리고 한국에는 직장 동료들끼리 회식이라고 해서 같이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의기투합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회식을 한번 하면서 팀 내 분위기도 조금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식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맛있는 음식들과 술이 함께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적인 분위기로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사업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날 다소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것은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름을 알 수 있었죠. 민기 킴.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민기 씨와 저는 회의 중에 있었던 언쟁에 대해 서로 화해했고 그 이후로 그동안 살아온 각자의 인생 이야기들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알 수 없는 호감과 매력을 느꼈고 결국 서로에게 이끌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지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이건 정말이지 나다운 행동이 아니었는데 대체 뭐에 홀렸던 거야? 게다가 한국 남자와의 하룻밤이라니. 저는 다음날 술이 깬 뒤로 어제의 행동에 크게 후회했습니다. 아마도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짓을 해버리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이성과는 다르게 심장과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서서히 하지만 뜨거운 연애를 시작했고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간 이탈리아에서 재벌집 상속녀로 살아오며 수많은 남자의 대시를 받아왔고 적지 않은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이토록 단기간에 깊은 사랑에 빠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뜨거웠던 만큼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였기에 회사 내에서 너무 눈에 띄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연애 사실이 아버지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고 저는 아버지에게 민기 씨와의 이별을 종용받았죠. 아버지는 제가 누구와 연애하든 상관없이 너희들만 좋다면 나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그 연애가 회사 내부에서의 연애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저의 연애 상대가 한국인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은 살짝 놀랐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별하라는 아버지의 뜻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지금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난 것은 아니었기에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죠. 처음에는 민기 씨가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민기 씨도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그랬겠죠. 저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더 큰 위치까지 가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사실들을 민기 씨도 결국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가진 채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부득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프기도 했고 매일매일을 술의 기운을 빌려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주 힘겨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저의 위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미친 듯이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마도 민기 씨와의 이별에 대한 아픔을 잊기 위해서였겠죠.
민기 씨 또한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아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민기 씨와 다른 여러 국가의 파트너분들과 진행하던 글로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첫 한국 방문이었는데 아주 이상한 감정이 들었죠. 아마도 민기 씨의 모국이라는 생각에 그러한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픈한 한국 지사에 들리게 되면 아마도 그곳에 민기 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더욱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한 심정으로 방문하게 된 한국 지사에는 뜻밖에도 민기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정도가 되어서야 민기 씨의 소식을 알아보았고 한참 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마 민기 씨에게도 저와의 이별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기 씨가 퇴사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저의 마음은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퇴사 이후에 민기 씨의 행적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은 그러한 개인정보의 보호가 너무나 확실한 국가라서 접근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기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너무나 슬픈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말이에요. 슬프다 못해 괴로운 마음마저 들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온종일 식사하지 못해서인지 배가 고프더군요. 참, 저라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인가 봐요. 그 상황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생각하다니. 그렇게 저는 이탈리아에는 몇 안 되는 한국 음식 판매점에서 민기 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한국 고깃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괜찮아 보이는 식당을 발견해서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그 고깃집에서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바로 민기 씨였던 겁니다. 그것도 손님이 아닌 사장의 지휘로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그이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갑자기 전 남친과 재회해서 무슨 전광석화처럼 결혼하냐고요? 글쎄요. 그날 우리는 고깃집에서 재회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시 한번 제가 그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런데 이게 웬걸. 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하게 그 일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민기 씨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엄청난 기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룩하기 이전에 딱 한 번 쫄딱 망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시던 민기 씨의 부모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저희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지금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런 아버지는 민기 씨가 본인 생명의 은인의 아들인 줄 모르고 있다가 저와 이별 후 회사를 퇴사하면서 서류를 확인하던 차에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민기 씨를 찾아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그 모든 호의를 거절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와 민기 씨가 결혼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 놓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며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참으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어질지 누가 알았을까요?